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빠박쌤이에요. 이번에 대학 일반 물리학 학장판 에서는 22장 열기관, 엔트로피 및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연력학 제2법칙인데 그것을 열기관을 이용해서 그리고 열펌프를 이용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배우겠고요. 카르노 기관 이런 것도 곁들여 배우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22장 1절 열기관. 자, 열기관이란 뭐냐? 열을 일의 형태로 바꾸는 장치예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고온의 열전고, 저온의 열전고. 그래서 고온의 열전고에서 열 QH를 흡수해서 1WENG로 방출하고 못 바꾼 열은 이제 QC는 저온의 열전고로 보내는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열 QH가 들어오니까 양수, 열 QC는 빠져나가니까 음수. 그래서 그냥 절대값치에서 빼면 이게 열 기간이 한 일인데 조심할 거는 열 기간에 들어있는 이성 기체가 한 일이에요. 기체에 한 일이 아니죠. 기체가 한 일이죠. 그거를 조심해야 되겠고, 그 다음 열기관의 효율, 열 효율. 자, 열 효율은 인풋분의 아웃풋, 인풋이 QH, 아웃풋이 QC라고 하는데 열기관이라는 게 목적이 열 에너지를 1의 형태로 내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웃풋은 WENG예요. 자, 그러면 1 빼기 QH분의 QC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QC가 그러니까 저온의 열전구로 보내는 에너지가 전혀 없는 열기관, 이게 가능하다면 열 효율이 100%겠죠.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를 열로 몽땅 다 바꾸는 건 가능하지만 그 반대 열을 모두 다 1로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 이것을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켈빈과 플랑크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이론은 됐고, 예제 22.1 열기관의 효율을 구하라. QH하고 QC가 있으니까 1 빼기 QH분의 QC. 자, 그럼 QH가 2점 빵빵 곱하기 10의 3승줄
QC가 1.50 곱하기 10의 3승줄. 그래서 열 효율이 0.250, 25.0%죠. 자, 다음 B. 열기관이 한일 WENG는 QH하고 QC의 차이와 같죠. 2점 빵빵 곱하기 10의 3승 빼기 1.50 곱하기 10의 3승. 그래서 5점 빵 곱하기 10의 2승줄이 되겠습니다. 만일에 그 열기관이 작동하는 시간을 알면은 그러면은 일률도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 22장 1절 끝났고요. 22장 2절 열펌프. 열펌프는 구조는 열기관하고 똑같은데 에너지가 흐르는 방향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열 W를 공급을 해가지고 저온의 저장고에서 고온의 저장고로 열 QC를 이제 옮겨가지고 QH로 이렇게 옮기는 장치예요. 그러면은 열 QC가 들어오니까 양수, QH가 빠져나가니까 음수. 그래서 열 펌프의 합률은 QH하고 QC의 차이와 같습니다. 이거는 기체의 합률이고, 그 다음에 열 펌프의 효율이라고 할 수 있는 성능 계수, Coefficient of Performance (COP). 그런데 열 펌프는 냉방용으로 쓸 수도 있고 난방용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냉방용으로 쓰는 경우가 뭐 에어컨, 냉장고 그렇단 말이에요. 난방용으로 쓰는 경우는 좀 변태 같지만 에어컨 실외기를 딴 방에다 놔. 그럼 그 방은 난방이 되겠네. 그래서 인풋은 둘 다 W고요. 아웃풋은 이제 냉방용의 경우에는 QC, 난방용의 경우에는 QH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열 펌프에 아무런 일회 공급 없이 이렇게 작동하는 거, 그러면 COP가 무한대일 텐데 이런 열 펌프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회 공급 없이 저절로 온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열이 이동하는 건 불가능하죠. 이것을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클라우지우스의 표현이라고 해요. 자, 이론은 됐고, 자, 문제. 예제 22점이 좋은 예제인데, 지금 냉방용 COP 알려주고 있고, 전력 알려주고, 그래서 얼음이 어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는데, 좀 막막하죠. 예. 근데 물리학에서 막막할 때는 정의 같은 거부터 이렇게 살펴보면서 해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냉방용 COP가 인풋이 W, 아웃풋이 QC, 그리고 전력은
일률이에요. 시간분의 1. 그러면 둘을 곱해요. 자, 곱하면은 얼수 W가 지워지죠. 그래서 어는데 걸리는 시간 델타 T는 COP 곱하기 일률분의 전력분의 QC. 그럼 COP가 5점 빵빵, 전력이 500W. QC만 알면은 구할 수 있겠네요. 근데 QC가 500g, 그러니까 0.500kg의 물 섭씨 20점 정도. 이거를 섭씨 0도의 얼음으로 이렇게 바꾼대요. 그러면 이게 우선 섭씨 0도의 물이 됐다가 섭씨 0도의 얼음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0.500kg, 비열은 4190 줄 퍼 kg씩. 나중 온도 빼기 처음 온도. 그 다음에 질량 곱하기 융해열 3.33 곱하기 10의 5승 줄 퍼 킬로그램.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죠. 그렇게 해서 둘을 더하면 QC. 그 다음에 절대값 취해주면은 QC가 2.08 곱하기 10의 5승줄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은 83.2초. 되게 빨리 얼죠. 그런데 실제로는 물이 어는 데만 그 냉장고가 작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죠. 자, 22.2절 끝났습니다. 자, 다음 22장 3절. 예, 자연에는 가역과정하고 비가역과정이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다 비가역과정인데 그 중에서 준정적과정, 그러니까 영어로는 quasi static process, 그러니까 정적인 것에 준하는, 그렇게 아주 그 느리게 진행되는 과정의 경우에는 걔가 항상 포용 상태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근사적으로 가역 과정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 외에는 다 비가역 과정.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단열 자유팽창, 그래서 어떤 공간에 이렇게 반띵해 가지고 한쪽은 진공 한쪽은 기체, 그래서 이렇게 막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분리막을 제거하면은 기체가 진공 중으로 와 하고 뿜어져 나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확률이 거의 없죠. 자, 이런 경우에 압력 부피 그래프를 그리는데 처음 상태하고 나중 상태밖에 표시 못한다 그랬어요. 왜냐면은 여기다 이렇게 압력계를 놔둘 때 기체가 진공으로 뿜어지면서 난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압력계 바늘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포용 상태가 아니니까 여기에
이렇게 점을 찍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비가역 과정은 처음 상체하고 나중 상체를 나타내는 두 점만 표시할 수 있다. 그겁니다. 22장 3절 아주 간략하게 했고요. 22장 4절 카르노 기간. 자, 이건 뭐냐면은 카르노라는 사람이 만든 기간인데 이게 효율이 제일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효율이 카르노 기간보다 큰 열기관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이 저절로 이동하는 그런 모순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카르노 기간의 열 효율이 가장 크다. 그런 결론을 도달하죠. 그래서 카르노 기간은 일단은 온도가 TH로 높은 부분하고 온도가 TC로 낮은 부분하고 그 사이에서 작동하는데, 먼저 A에서 B는 등은 팽창, B에서 C는 단열 팽창, C에서 D는 등원 압축, D에서 A는 단열 압축, 이렇게 반복이 돼요. 가정 A, B에서 등원 팽창을 할 때 고온에 열드는 거에서 열 QH를 흡수하죠. 자, 이때 WAB는 기체가 한 일이에요. 자, 다음 과정 BC는 이제 단열 팽창인데, 그럼 온도가 TH에서 TC로 하강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WBC도 기체 가한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는 기체 애한일을 쓰는데 그래도 기체 가한일을 딱 3번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열기관에서 한 일, 그리고 지금 카르노 기간 AB 과정에서 한 일, BC 과정에서 한 일, 이렇게 해서 3개를 사용합니다. 다음 과정 CD는 등원 압축. 그래서 이때는 저온의 열전구로 열 QC를 방출하고, 이제 WCD는 정상적으로 기체의 한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과정 DA는 이제 단열 압축. 이때는 온도가 TC에서 TH로 상승을 합니다. 역시 WDA는 기체의 한 일이고. 자, 그러면은 저 노란색 면적, 요게 바로 기체의 한 R자일이겠죠. 근데 방향이 시계 방향이라 R자일이 음수예요. 그러니까 기체의 한 R자일이 음수, 그러면은 기체가 한 일은 양수. 그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카르노 기간에 대해서 간단히 말했고, 자, 다음은 예제 22.4. 자, 이번에는 카르노 기간에 대해서 이제 복잡하게 말을 할 건데, 먼저 과정 AB에서 열 QH를 고온에 열되는 곳에서 가져온다고 그랬죠. 그게 NR T 대신에 TH 대입하고
ln VA분의 VB. 그 다음에 BC는 이제 단열 과정인데, 단열 과정에서는 TV의 감마 마이너스 1승이 일정했죠. 그래서 T 대신에 TH, V 대신에 VB, 그 다음에 T 대신에 TC, V 대신에 VC, 이렇게 대입하고, 자, 그 다음에 과정 CD에서는 이제 열 QC를 저온의 열온으로 방출했죠. 그래서 NR TC ln VD분의 VC. 그 다음에 과정 D에서는 다시 단열 과정, 그러니까 TV의 감마 마이너스 1승 일정. 그래서 온도가 TH, 부피는 VA. 그 다음에 온도가 TC, 부피는 VD. 자, 그럼 따라서 QH분의 QC는 NRTH ln VA분의 VB 분의 NRTC ln VD분의 VC.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NR은 지워질 테고, 그리고 요 두 개를 서로 나눠줘요. 그러면은 VA분의 VB의 감마 마이너스 1승, 그 다음에 VD분의 VC의 감마 마이너스 1승 일정하고, 요 감마 마이너스 1도 서로 이렇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ln VD분의 VC하고 ln VA분의 VB가 서로 지워져요. 그래서 이거는 TH분의 TC와 같다. 이러한 결론이 얻어집니다. 어렵죠? 이렇게 해서 예제 20.3 알아봤고, 그러니까 원래 열기관의 열효율이면 1 빼기 QH분의 QC인데, 칼로리 기관이면 1 빼기 TH분의 TC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1보다 작죠. 무슨 법칙? 연력학체 2법칙에 따라서. 근데 여기서 만일에 TC가 0켈빈이라고 그러면은 열효율이 100%인 모순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TC인 열전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를 연력학 재생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카르노 기관도 에너지를 이제 거꾸로 이동하게 하면 카르노 열펌프가 될 텐데, 냉방용이고 난방용이고 할 거 없이 인풋은 W, 즉 QH-QC죠. 그래서 엄밀히는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그냥 요령으로 QH 대신에 TH, QC 대신에 TC 이렇게 써주면은 카누 열펌프의 성능 계수가 얻어지겠어요. 자, 다음은 예제 22.4. 그래서 고온의 열조전구의 온도가 정해져 있고 저온의 열조전구의 온도도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최대 열효율, 그러니까 카르노 기관의 효율은 1 빼기 TH분의 TC. 그럼 TH가 500켈빈, TC가 300켈빈. 그러니까 0.400, 40.0%다. 아주
쉬운 문제죠. 자, 이렇게 카르노 기간에 열 효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2장 4절 끝났고요.